오늘은 교합 치료 케이스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저희 카페에 들어오시면 아래로 내려오셔서 여기 보이시는 케이스입니다. 블로그에서는 여기 보이는 케이스입니다. 설명은 카페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자분이 처음 오신 이유는 임플란트 치료 후에 교합이 났다. 그 다음에 인레이 치료 후 교합이 미끄러진다였습니다. 환자분은 이대목동병원 치주과 보철과에서 46번 임플란트 식립과 보철 치료 후 오른쪽 교합이 났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 47번 골드인의 치료 후 씹을 때 미끄러진다는 게 두 번째 이유였으며, 일산병원 치주과에서 27번 치아에 발치 및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세 번째 이유였습니다. 교합 진단을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17번, 47번, 22번, 32번, 26번, 36번, 27번, 37번 위에 4개, 아래 4개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였습니다. 즉 46번 임플란트는 교합이 되지 않았고, 또한 32번 치아는 치주적으로 상태가 불량하지만 교합이 되는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를 유지한다면 32번 치아는 결국 발치하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우측은 클래스2 몰라키 풀 클래스프였고, 좌측은 클래스2 몰라키 해프 커스프 상태였습니다. 클래스2 풀 커스프 상태는 제가 좋아하지 않는 교합입니다. 그 이유는 아래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좌측의 클래스2 몰라키 해프 커스프는 굉장히 불안정한 구치부 교합 상태이며, 이 교합을 개선하지 않고는 안정적인 교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12번 치아와 25번 치아는 외소치이기 때문에 오버젯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내용은 교합 진단 케이스에 이용되는 포맷으로서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치료 계획을 설명해 드리며, 치료 비용과 치료 기간을 설명해 드리는 포맷입니다. 클래스2 몰라키 풀 커스프는 17번과 47번 치아의 교합이 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47번 치아는 전방으로 기울어져서 교합 평면 자체가 경사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미끌리는 교합이 형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인레이를 해서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클래스2 몰라키 풀 커스프 상태였기 때문에 교합이 미끄러진 걸로 판단됩니다. 좌측은 클래스2 해프 커스프로서 위아래 교합이 안정적으로 교합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클래스 1 몰라키 상태를 보시면 위아래 교합이 톱니처럼 잘 맞는 교합이지만
클래스 2 헤프커스인 경우에는 위아래 교합이 잘 맞지 않습니다. 27번 치아는 치주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치가 필요하며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12번, 22번 치아는 외소치로서 오버젯이 부족하고 특히 22번, 32번은 절단교합 상태입니다. 볼튼 레이션과 썸 오브 인사이즈를 보았을 때도 상악 전치의 치아가 작은 걸 알 수 있고 정상적인 오브젯 오버바이트를 가지려면 5.2mm의 공간이 부족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12번, 22번 치아의 라미네이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료 계획은 우측은 현재 상태인 몰라2 키 풀커스프를 유지하고 좌측은 26번 치아를 디스탈라이전 시켜서 몰라 1키로 개선하기로 하였고 47번 치아는 인트루전 및 로테이션을 이용하여 경사진 교합평면을 평평한 교합평면으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27번 치아는 발치 후 상악동 거상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12번 치아와 22번 치아는 라미네이트 치료가 필요하지만 치아의 전체적인 치아 색깔 자체가 라미네이트 치료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색깔입니다. 6개의 앞니를 모두 라미네이트 치료하지 않는 이상 12번과 22번 치아의 색깔을 맞춘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잇몸의 위치를 보면 12번과 22번의 잇몸의 높이 차이가 약 3mm 정도 보이며 교정 치료 후 12번과 22번을 라미네이트한 경우 22번 치아는 다른 치아에 비해 굉장히 긴 치아가 되기 때문에 비심리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22번 치아보다 21번, 11번 치아가 더 짧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라미네이트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하악 전치에 스트리핑을 하여 오브젯을 형성하기로 하였습니다. 27번 치아를 발치하고 26번을 후방 이동시키고 23번을 후방 이동시켜서 좌측에 캐나인 키를 맞추고 우측은 캐나인 키와 몰라 키를 현재 상태에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치아 색깔이 굉장히 어려운 걸 알 수 있고 잇몸의 높이도 22번이 굉장히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구치부 교합은 거의 맞지 않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상악 4개 치아와 하악 4개 치아만 교합되는 불량한 교합 상태였습니다. 가장 먼저 교정 치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정 치료의 가장 큰 목표는 구치부의 안정적인 교합을 형성하는 게 첫 번째였으며 상악 전치부와 하악 전치부의 오버바이트를 형성하는 게 두 번째였습니다. 교정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경우에 보철 치료와 임플란트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12번 치아와 22번 치아에 라미네이트 할 경우 불리한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라미네이트 색깔, 두 번째는 라미네이트 길이가 불량하고, 만약에 22번 치아의 치아를 짧게 하기 위해서는 22번 치아를 정출시켜야 되는데, 환자분의 나이가 58세 정도 되었기 때문에 라미네이트 치료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하악 전치를 스트리핑하였습니다. 구치부 교합이 잘 맞는 시점이 되면 46번 임플란트 크라운을 교체하게 됩니다. 27번 치아를 발치해야 되는 이유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한번 읽어 보십시오. 구치부 교합이 완성되면 27번 임플란트의 위치를 결정이 되기 때문에 상악동 거상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치부 교합이 안정적이지 않을 경우 임플란트 위치를 결정하면 향후에 임플란트 크라운을 제작할 때 불안전한 교합이 되기 때문에 구치부 교합을 먼저 형성한 후 27번 위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협의진료란 보철과, 교정과, 치주과, 구강외과, 보정과를 함께 진료한다는 의미이지만 실제로 협의진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저도 대학병원에서 수련받았지만 협의진료가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정과 전문의는 보철과 전문의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모르고 교합을 모르기 때문에 단지 몰라키와 캐나이키를 맞추는 게 전부이며, 보철과 전문의는 교정 전문의가 치아를 어디까지 이동해 줄지, 어디까지 교합을 맞춰 줄지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요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의 모르는 것을 감추기 위해 얘기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서로 어떻게 잘 마무리해 주시면 제가 맞추겠습니다라는 게 전부가 협의 진료입니다. 그만큼 협의 진료란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협의 진료를 정확하게 하려면 한 치과 의사가 교정 치료 및 보철 치료 모든 치료를 유기적으로 조율하여서 하나의 교합을 만드는 게 진정한 협의 진료입니다. 46번 임플란트 크라운을 재치료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번의 교정 치료를 통해서 기울어졌던 교합평면을 평평한 교합평면으로 수정하였고,
정상적인 치아 사이즈를 형성하기 위해서 공간을 유지하였으며 유해 상악 치아와 잘 교합될 수 있도록 46번 임플란트 크라운을 디자인하였습니다. 47번과 17번 사이에 미끄러졌던 교합은 47번 치아를 인트루전을 동반한 로테이션 시킴으로써 미끄러지는 교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았을 때도 클래스 2 교합이 이 부분밖에 교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요소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클래스 2 몰락기 풀 커스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커브스피랑 규칙적인 아치 폼을 갖도록 클래스 46번 임플란트 크라운을 디자인하고 치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27번 임플란트 크라운입니다. 27번 임플란트 크라운은 37번이 대합치인데 37번과 27번 임플란트 위치에 따라 교합은 달라집니다. 처음 27번 위치를 37번과 교합시켜 보았을 때 그나마 클래스 2, 클래스 1 몰락키를 형성하였고 뒤에서 보았을 때 27번과 37번의 교합 상태가 절단 교합 상태로 두 크라운과 치아 사이에는 빈 공간이 존재합니다. 불완전한 교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37번 치아를 링구알 쪽으로 안쪽으로 이동시켜서 안정적인 교합을 형성하도록 마무리 교정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교정 치료와 임플란트 치료, 보철 치료를 할 수 있어야 진정한 협의 진료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37번 치아를 안쪽으로 이동시키는 마무리 교정을 진행하고 그 상태에서 37번 치아를 안쪽으로 이동시키는 교정 치료를 진행한 결과가 아래 사진입니다. 마무리 교정하기 전 상태에서는 36번과 37번의 위치가 동일선상에 있었지만 마무리 교정 치료 후는 36번에 비해 37번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합이 달라지게 됩니다. 마무리 교정 후에 임플란트 크라운입니다. 27번과 37번이 안정적인 교합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47번을 교정 치료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교합을 결정하기 때문에 교합이 임플란트 위치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37번을
이동시켜서 안정적인 교합을 형성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이 위치뿐만 아니라 26번과 36번의 치아를 보시면 36번 치아도 크라운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위아래 보았을 때 오버젯이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36번 크라운도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크라운을 제작해야만 26번과 36번이 정상적인 교합을 형성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6번과 36번의 크라운을 치아를 보시면 교합이 잘 맞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36번 크라운을 안쪽으로 이동시켜서 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치폼이 규칙적으로 바뀌게 되죠. 37번을 안쪽으로 이동시켜야겠다고 확신한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26번과 36번 교합도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37번도 안쪽으로 이동시켜야만 아치폼을 유지할 수 있고 상악과 17번 임플란트 크라운과 37번의 치아도 안정적인 교합을 형성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37번을 안쪽으로 이동시킨 것입니다. 이처럼 교정치료라는 보철치료를 잘하기 위해서 특별한 치아 이동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하며 이런 게 되지 않는 진료는 협의 진료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모든 교합을 결정하고 그 교합이 되기 위해서 보철치료를 이용하든 교정치료를 이용하든 하나의 교합을 만들어야 되는 게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교정치료, 교정 전문의와 보철 전문의가 따로 존재하게 되면 제대로 된 교합은 형성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교정 치료 전에 교합이 이렇다면 마무리 교정 치료 후에 교합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안정적인 교합은 교정 치료를 하더라도 그 교합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기 때문에 27번과 37번을 안정적인 교합을 맞추는 게 향후에 교합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글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는데 요지는 유지 장치를 낀다고 해서 그 교합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유지 장치를 빼고 식사를 해보시면 교합이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즉, 식사할 때 사용하는 교합과 유지 장치가 유지하고 있는 교합은 서로 다르다는 뜻이며 그렇다면 유지 장치는 낄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합은 정적 교합과 동적 교합으로 분리할 수 있으며 교정 치료와 보철 치료는 정적 교합을 맞출 수 있는 치료이며 동적 교합을 맞춰야 되는 이유는 씹을 때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서 동적 교합을 맞춰야 됩니다. 동적 교합을 맞추는 것은 교합 안정화 치료라고 불리는 저희 치과만의 치료로 가능합니다.
치료 후의 교합 상태입니다. 안정적인 교합, 어금니 교합과 정적 교합은 구치부에서 강하게 나타나며 앞니로 약해져야 되는 게 안정적인 교합이며, 동적 교합은 양쪽을 씹을 때 걸리는 느낌이나 미끄러진 느낌, 한쪽이 높은 느낌, 씹을 때 불편함이 없어야 안정적인 동적 교합입니다. 교정 치료 후 안정적인 교합을 형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저희 치과에서는 진행합니다. 교정 치료만으로는 동적 교합을 형성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아래 치아의 교합을 조절하여 동적 교합을 완성하게 됩니다. 치료 후의 결과입니다. 정적 교합이 잘 맞고 규칙적 교합 평면이 형성되었으며, 규칙적인 악구 형태를 갖추고 있고, 정상적인 모양의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치료 전에 가지고 있었던 구치부 절단 교합과 앞니 절단 교합은 해결되었으며, 악구 형태 또한 규칙적인 악구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7번의 미끄러지는 교합 평면은 교정 치료를 통해서 미끄러지지 않는 안정적인 교합으로 바꿨습니다. 36번 크라운 재치료한 결과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오브젯을 형성하고 정상적인 치아 형태 교합 평면을 형성하였습니다. 치료 후의 모습입니다. 교정 치료, 임플란트 크라운 재치료, 교정 치료에서 교합 평면 개선, 임플란트 치료, 크라운 재치료를 통해서 안정적인 교합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리뷰해 보겠습니다.